심윤의 명리학당.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작하는 사주명리. 일강원시의 음양. 안녕하세요. 심윤의 명리학당입니다. 명리 공부는 기초 개념의 이해가 잘 되어야 논리를 축적하고 해석의 확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사주명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기초 개념부터 다시 정리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음양입니다. 음양은 사주명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철학적 개념 이전에 원시의 음양부터 철학적 사유 관점 그리고 사주이론에서 활용되는 음양으로 음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념화 이전의 일상에서 느끼는 원시의 음양입니다. 인간이 처음 느낀 음양의 개념은 일상에서 접하는 낮과 밤, 계절의 변화, 높은 곳과 낮은 곳 등과 같은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밝음과 어두움, 춥고 더움, 안과 밖, 위와 아래, 좋고 나쁨 등과 같이 극단이나 상반된 것을 나누고 분별하는 의미로 대립적 양상들에 대한 인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원시의 음양 개념은 낮과 밤의 변화, 계절의 변화, 태양과 달의 변화를 구분하는 대립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태양과 달이 비추는 차이의 변화가 만드는 낮과 밤, 계절의 변화, 자연의 변화에 대한 사유가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철학적 지식으로 발전하였을 것입니다. 음양은 점서인 주역을 철학적으로 서술한 공자대의 책인 계사전에서 이름이량지유도 생생지위역으로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하고 음은 양을 생하고 양은 음을 생함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역의 이치라는 해석으로 음과 양을 개념화하고 철학적 사유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음양의 철학적 사유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윤의 명리학당.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시작하는 사주명리. 음양의 철학적 개념. 안녕하세요. 심윤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음양론 두 번째로 원시적 관념의 음양이 철학적 개념으로 발전한 바탕과 철학적 개념으로 발전한 음양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음양을 개념화하는 바탕이 된 주역의 심볼인 남성과 양을 상징하는 양효와 여성과 음을 상징하는 음효로 구성된 궤를 통해 서로 반대되는 짝을 이루며 다양한 삶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관계를 통해 음양의 개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효로만 구성된 하늘을 상징하는 천과 음효로만 구성되어 땅을 상징하는 지의 조합인 천지부괴와 지천태, 괴를 해석해봅니다. 먼저 천지비는 하늘은 하늘의 위치에 있고 땅은 땅의 위치에 있어 합당한 조합으로 볼 수 있지만 부정과 막힘을 뜻하는 비라한 것은 하늘은 하늘로 땅은 땅으로 있을 뿐 서로 교섭하지 않고 결절되어 생산과 순환이 막힌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지천태는 땅이 하늘의 위치에 있고 하늘이 땅의 위치에 있어 역의 관계로 볼 수 있지만 하늘은 오르고 땅은 내려오면서 교섭하는 소통의 모습이 생명의 작용이 되어 태로 확장되고 평안을 이루게 된다는 것으로 역의 관계가 교류하여 생산과 순환의 음양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을 대표하는 화와 음을 대표하는 수의 조합인 수화기재괴와 화수미재괴를 보겠습니다. 수화기재는 이미 이루었고 완성을 의미하는데 물이 불 위에 있는 형상은 물이 불을 끄는 작용으로 볼 수 있지만 불이 아래에 있으면 물을 데우고 음식을 만들어 생명을 유지하고 새로운 문명이 피어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수미재는 위에 있는 불은 위로 올라가고 아래의 물은 아래로 내려갈 생각만 하니 불과 물이 서로 합을 할 수 없어 교류와 생산을 이루지 못하는 미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과 양은 서로 교류와 순환의 환경이 되어야 생산의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대립하는 관계는 막히고 벌어지는 단절의 환경이 되는 것으로
순환과 생산이 음양의 본질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역의 괴를 바탕으로 음양의 철학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순환과 생산의 의미를 가지는 음양의 철학적 특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윤의 명리학당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음양 3강 음양의 철학적 특성 안녕하세요. 심윤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음양의 철학적 특성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음양의 철학적 특성은 음양이 순환하고 변화하는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태극의 모양을 연상하면 설명의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음양의 특성은 앞에서 설명한 이름, 일양지위도가 그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양은 대립하지만 이름, 일양으로 순환 과정에서 서로의 뿌리가 되어주는 호근의 작용이 일어나고 양이 성장하면 음이 쇠퇴하고 음이 성장할 때는 양이 쇠퇴하는 소식의 순환과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되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되는 물극필반의 전환이 음양관계를 이해하는 특성입니다. 첫 번째 특성은 혹은 호용으로 음양은 대립에서 순환이 될 때 생산의 작용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태극의 모양이 음양의 순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지지 괴를 통해서 설명하면 음의 음축이 가장 강한 자수에서 일양이 뿌리를 내리고 양의 확장이 가장 펼쳐진 오화에서 이름이 뿌리를 내려 서로를 이어주는 혹은 호용의 관계가 형성되어 음양의 순환을 잇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양의 소장은 태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양은 음이 커지면 양이 축소되고 양이 커지면 음이 축소되는 양적인 변화와 에너지가 변화하며 순환합니다. 음양의 소장 활동이 없다면 음은 음으로 양은 양으로 구분된 대립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주의 확장은 멈추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음양의 전환으로 음양의 소장 활동에서 음의 에너지 수축이 극에 이르면 발산하는 양의 운동으로 전환되고 양이 발산과 확장으로 에너지를 소진하면 음의 축적의 과정으로 전환하는 물극 필반의 원리가 작용하여 음양은 낳고 성장하여 거두어지고 저장하는 생, 장, 수, 장의 변화로 순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양은 대립의 의미에서 순환의 의미로 철학적 개념으로 사유를 확장하면서 변화와 생산이 이루어지는 우주의 변화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양의 사유 과정을 정리해 보았고 다음 시간은 우리가 공부하는 사주명리에서는 음양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윤의 명리학당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사주명리에서의 음양 안녕하세요. 심윤의 명리학당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 음양은 대립의 현상으로 보이지만 순환하면서 생산의 변화를 만드는 우주 변화의 모체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주명리에서 음양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논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간합에 작용하는 음양입니다. 천간합은 십천간에서 서로 대대하는 갑과 기, 을과 경, 병과 신, 정과 인, 무화계가 합을 하는 것으로 각각의 관계는 서로 극하고 극을 받는 관계인데 구성을 살펴보면 양간과 음간이 결합하는 음양의 합으로 갑기의 합은 토가 되고 을경의 합은 금, 병신의 합은 수, 정임의 합은 목, 무기의 합은 화로 새로운 오행을 생산하는 작용을 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대립하고 극하는 관계로 보이지만 순환의 과정으로 보면 음양이 합을 하여 새로운 생산의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지의 합입니다. 지지의 합인 육합은 자와 축, 인과 해, 묘와 술, 진과 유, 사와 신, 오와 미로 대대하는 위치의 합으로 인해 진유, 오미는 서로 생하는 관계이고 자축, 묘술, 사신은 상극의 관계이지만 음양의 조합으로 자축 합은 토가 되고 인해 합은 목, 묘술 합은 화, 진유 합은 금, 사신 합은 수, 오미 합은 화가 되는 여기서도 생산의 변화가 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립도 순환과 생산을 의미합니다. 음양이 대립하는 수와 화, 목과 금의 관계에서 수와 화를 대표하는 자와 목과 금을 대표하는 묘와 유를 12지지의 순환에서 보면 음이 극에 달한 자는 자수가 펼쳐서 꽃을 피울 병화가 만들어지는 태지이고 양이 극에 달한 오는 꽃 피워 열매를 맺고 거두어진 씨앗이 될 임수가 만들어지는 태지이며 묘는 목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경금의 태지이며 유는 열매를 거두어 다시 태어날 간목의 태지가 되어 상극과 대립이 서로를 제어하고 근거를 만드는 혹은 호용의 관계로 서로는 생산의 순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양은 대립의 형상으로 보이지만 순환하는 우주 변화의 모체로 순환과 생산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음양의 마지막 시간으로 음양의 절대성과 상대적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윤의 명리학당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음양의 절대성과 상대성 안녕하세요. 심윤의 명리학당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음양의 원시적 의미부터 철학적 개념화와 특성, 사주명리에서의 활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늘은 음양의 마지막 시간으로 음양의 절대성과 상대적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음양은 상대하는 존재가 있을 때 절대성이 부여됩니다. 해와 달,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밝음과 어둠이 음양의 절대성은 해와 하늘, 남자와 밝음이 양으로 존재할 때 달과 땅, 여자와 어둠이 음과 양으로 절대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음과 양은 대립되는 상대가 존재할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음과 양으로 규명되는 대립하면서도 의존적으로 서로를 품는 상대적 절대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는 음양은 상대적 관계입니다. 해와 달이 비추는 밝은 면은 양이고 가려진 음달은 음이 되는데 시간의 흐름으로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되어 양이 음이 되고 또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행의 분류에서도 목과 화는 양으로 분류하고 금과 수는 음으로 분류하지만 양인 목은 다시 거목을 양으로 보면 화초는 음으로 분류하여 목을 다시 양목과 음목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음인 금은 다시 가공 전의 원석과 바위는 양금이 되고 가공된 도구와 보석은 음금으로 분류하여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존재하는 상대성으로 분류가 확장됩니다. 이렇게 음양은 대립과 공존의 관계가 되고 빛과 그림자의 양면성을 가지는 상대적 관계가 절대성보다 큰 범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주명리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개념인 음양에 대하여 개념과 특성, 그리고 사주명리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주명리에서 음양의 해석이 확장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제는 음양에 이어 오행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